수치 데이터를 다루는 분석 방법은 T검정과 분산 분석을 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 범주형 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카이제거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먼저 불러오기 위해서 카피해서 붙여넣겠습니다. R은 이미 띄워놨고 프로그램 SPSS로 작성된 데이터, 이거는 제가 이걸 갖다 쓰기 때문에 꼭 데이터를 SPSS에서 작성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복해서 말하지만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엑셀로 데이터를 작성하고,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각 범주가 갖는 뜻을 레이블링해서 SPSS 데이터를 갖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석 방법을 더 많이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데이터 불러오는 과정에 오류가 난 거는 뭐 프로그램상의 큰 오류는 아니고 PPT에서 작성했던 더블 코테이션을 인식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상황이라 컨솔에서 조금 그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면 뭐 도움이 되니까 데이터가 제대로 불러왔는지 데이터 사이즈를 디멘전이라는 펑션으로 한번 보고 썸머리로 변수들이 어떤 값들이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아이디부터 뭐 범주형 데이터가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프리퀀시로. 그래서 데이터가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범주형 데이터를 하더라도 0, 1, 2 또는 1, 2, 뭐 1, 2, 3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 썸머리 하면 이걸 수치 데이터로 인식을 해서 분석할 때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레이블링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데이터를 부른 걸 가지고 범주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카이 제곱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카이 제곱 테스트는 우리가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데이터가 고혈압 데이터에서 고혈압 발생이 가족력과 관계가 있느냐, 이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예제를 통해서 카이 제곱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혈압 가족력과 고혈압 여부가 어떻게 분포했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썸머리를 해서 미니멈, 맥시멈, 뭐 평균 아니면 중앙값 이런 값들로 분포를 보지만 범주형 데이터는 프리퀀시로 볼 수 있죠. 각각 범주에 데이터가 몇 개씩 있는지. 그런데 카이제곱 검정을 하게 되면은 이건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걸 보니까 두 변수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변수는 고혈압 가족력과 고혈압 여부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는 함수가 바로 이 앞에 있는 테이블이라는 것입니다. 테이블이라는 것이 그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크로스 테이블, 그러니까 교차표를 만드는 함수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카피해서 R 콘솔에서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 데이터를 인식하지 못하죠. 변수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고혈압 가족령이나 고혈압 여부라는 변수는 리저브드 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어태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우리가 이름을 마이데이터라고 했으니까 어태치 마이데이터라고 해서 마이데이터가 갖고 있는 모든 변수는 이제부터 데이터를 지정하지 않아도 바로 리저브된 값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태치 마이 데이터를 하고 나서 앞에 명령을 실행했던 테이블을 한번 갖고 와 볼게요. 화살표로. 그럼 이렇게 됐죠. 그래서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와 고혈압 있다 없다. 지금 여기가 이제 칸이 안 맞아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고혈압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력이 없는 경우가 이만큼이고, 고혈압이 없는 사람 중에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이만큼이다. 물론 이거는 프리퀀시로 보는 것보다 그 안에서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보는 게 더 좋겠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그러면 현재의 고혈압 여부가 가족력과 관계가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그 테이블의 형태로 정리된 그 데이터 앞에다가 파일을 그냥 그대로 부를게요. 위에서 사용했던 명령어를 여기다가 명령어를 써주면 됩니다. 맨 앞에 가서 카이스퀘어.테스트 하고 가로 열고 맨 뒤에다가 가로 한번 닫아줍니다. 가로가 저기다 치네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테이블로는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됐지만 이게 두 개의 요인, 가로, 세로를 나타내는 이 두 개의 요인 간에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때 규모가설은 관계가 없다, 서로 독립이다라고 설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p 값이 0.005629, 그러니까 0.005보다 많이 작은 값이죠. 그러면 결론은 고혈압 여부는 고혈압 가족력과 관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값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P값만 갖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두 개의 변수, 우리가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변수를 테이블로 정리하고, 테이블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그리고 이 두 변수가 연관성이 있는지를 교차 분석,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하는데, 그때 함수 이름은 CHISQ, 카이스퀘어 중에서 CHISQ까지만 쓰고 점 테스트예요. T-테스트랑 좀 비슷하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분석 결과는 여기서 P값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고혈압 데이터는 1600개요. 거의 1600개 정도의 데이터로 데이터 사이즈가 좀 큰 데이터예요. 그래서 정규성 검정이나 뭐 이런 걸 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근데 데이터 사이즈가 너무 작은데도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하느냐, 그건 아닌 건 알고 있죠. 그래서 피셔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피셔 테스트, 똑같이 테이블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한 후에 피셔 테스트를 실행하게 돼요. 그래서 피셔 테스트 한번 갖다가 실행해 볼게요. 이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 결과는 거의 같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즈 레시오 값도 나오고 P 값이 여기 있죠. 여기 맨 위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P 값은 0.005836. 이것보다는 조금 크게 나오죠. 그래서 데이터가 작은 경우에는 퓨처 테스트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범주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 중에 하나가 코크란 아미테이지 트렌드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 테스트 이름에 트렌드가 들어간 거 보니까 이건 어떤 경향성을 분석하는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어떤 분석을 하고자 했냐면 고혈압 여부가 나이 범주와 관계가 있느냐 봤어요. 나이 범주라는 거는 순서가 있잖아요. 오더도 돼 있죠. 40세 이하, 40에서 50세, 50에서 60세, 60세 이하.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고혈압의 분포가 많으냐 하는 거를 볼 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변수가 순서를 매길 수 있는 변수라고 볼 때는 우리는 그냥 카이스퀘어 검정을 해도 사실은 SPSS를 실행해 보면 거기에 트렌드 테스트도 있어요. 트렌드에 대한 값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특별히 트렌드를 볼 수 있는 테스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함수 이름은 proportion trend test. 그러니까 트렌드가 그 어떤 카테고리가,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그 프로포션이 더 증가하느냐 또는 감소하느냐 이런 패턴을 보는 분석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데이터는 한번 요약을 해보고 나이 범주에 따라서 고혈압 여부가 어느 정도 분포가 있는지 보고, 사실은 이건 프리퀀시만 있기 때문에 정확히 볼 수 없지만 40대에서는 560명 중에 3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5% 굉장히 작죠. 그 다음에 40에서 50대에는 거의 10%, 그죠? 686명 중에 623명이니까 거의 10%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50세에서는 265명 중에 41명.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78명 중에 14명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프로포션을 대충 감잡아서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 증가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정말 통계적으로도 이런 트렌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테이블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다르게 집어넣어요. proportion.trend.test라는 함수명을 쓰고 그 위에다가 고혈압 환자가 몇 명이 일어났는지 각 범주에 해당하는 값을 써요. 그래서 30, 63, 41, 14 이렇게 되죠. 30, 63, 41, 14 쓰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각 연령대에 따른 전체 대상자 수예요. 그래서 560명, 683명, 이거 잘못 썼다. 686명이죠.
그리고 이거는 265명, 그 다음에 78명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proportion test부터 데이터 위에 컬럼과 위에 로우와 아래 로우가 들어간 값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p-value가 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오죠. 그럼 이제 조금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여기서 각각의 컬럼에 대한 서메이션에서 고혈압인 사람의 프리퀀시를 넣는 것과 고혈압이 아닌 사람의 프리퀀시를 넣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여기다가 한번 우리 그대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걸 카피하고 똑같이 여기 들어가는 값은 530, 그 다음에 623, 224, 64를 한번 넣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같은가? 보면 카피해서 똑같이 나오죠. 조금 달라졌네요. 28점 이거는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우리 다시 해보도록 해요. 데이터 합이 여기서 좀 오류가 있었잖아요. 286이잖아요. 여기가 286, 여기도 286, 그리고 265, 60, 78, 그 다음에 560 맞게 됐나요? 그럼 두 개를 그냥 한꺼번에 실행해 볼게요. 이걸 좀 편집해 가면서 됐죠? 그럼 위에 거는 고혈압인 환자의 프리퀀시를 넣었고 이건 고혈압이 아닌 사람의 프리퀀시를 넣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리스트는 고혈압 여부에 상관없는 전체 그 나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의 수. 보면은 카이스퀘어 통계량이 28.402, 28.402 그리고 P값은 똑같이 나오죠. 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10의 마이너스 8승. 이때 자유도는 고혈압 여부가 나타내는 자유도가 1이고 여기서는 자유도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고혈압 여부만을 고려해서 자유도가 1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검정 통계량도 또 동일하고 P값도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 없이 그 고혈압이 아닌 사람의 프리퀀시를 넣던지 고혈압인 사람의 프리퀀시를 넣던지 트렌드의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 이때 귀무가설은 추세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고혈압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걸 연구자가 알고 싶다고 할 때 귀무가설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고혈압이 증가하는 패턴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귀무가설의 내용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리젝트하게 되니까 나이가 많이 들수록 고혈압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분석한 거는 T검정과 아노바 그리고 카이스퀘어 검정을 했었는데 지금 카이스퀘어 검정에서는 그러니까 범주형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보는 분석에서는 우리가 피셔 테스트라는 것을 했었죠. 데이터가 작으면은 피셔 테스트가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대신한다. 그런데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걸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군 간의 편근차 검정하는 거는 우리는 T 테스트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비교하고자 하는 군이 3군 이상이 되면 그거는 분산 분석, 아노바를 한다라는 걸 아는데 만약에 이 경우에도 데이터 사이즈가 충분히 확보가 안 돼서 T검정이나 아노바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는 비모수 검정이라는 걸 해요. 넌 파라메트릭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윌콕스 테스트라는 것이 있어요. 윌콕스 테스트.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키가 함수 표시를 할 때 tilde 표시하고 a라는 거는 두 개의 범주를 나타내는 어떤 변수예요. 그래서 남녀 간에 뭐 성적이 차이가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y는 성적이 될 것이고 a라는 건 남녀를 나타내는 변수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또 하는 방법은 윌콕스점 테스트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수치 데이터, 범주형 데이터를 이렇게 구분해서 쓸 수도 있지만 윌콕스점 테스트하고 남자의 성적, 여자의 성적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꼭 한 가지가 아니니까 이것도 아래 헬프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보면은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제들이 사용할 수 있는 타입별로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페어드 티 검정을 한다. 그러니까 두 군이 동일한 개체에서 전후를 뭐 측정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티 테스트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안에 옵션이 있어서 여기처럼 페어드라는 옵션이 있어서 이게 true냐 false냐를 했어요. 만약에 이게 false면은 디폴트로 굳이 이 항목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페어드 티 검정이 되면은 페어드라는 옵션을 써서 true라고 지정을 했는데 그것이 비모스 검정에서 똑같아요. 윌콕스점 테스트 Y1과 Y2를 비교하는데 Y1과 Y2는 페어드된 데이터라는 걸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비교하고자 하는 군이 세 그룹 이상이 되게 되면 하는 것. 그러니까 아노바에 해당하는 비모스 검정은 크루스칼점 테스트예요. 그래서 Y라는 거는 측정한 값, 수치 데이터, 그다음에 A라는 거는 그룹을 나누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을 나누는 값, 이게 A가 범주가 3개 이상이 되는 경우예요. 물론 2개 이상이 돼도 결과는 나와요. 근데 A가 2개 이상, 2개의 범주를 갖고 있는 변수야. 그리고 T검정에 대응되는 여기서 윌콕스 테스트에서도 2개의 범주를 갖는 데이터, 물론 똑같은 데이터로 윌콕스 테스트, 크로스컬 레일스 테스트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석 결과도 유사하게 나와요. 그렇지만 사용하는 검정 통계량이 달라서 아주 동일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고자 하는 그룹이 3개 이상이 되면 크로스컬 레일스 테스트를 쓰고 2개면은 그냥 윌콕스 테스트를 써요. 2개인데 굳이 크로스컬 레일스 테스트를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모스 검정에 대한 함수 이름만 여기선 썼는데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T검정이나 아노바를 했던 거를 그대로 한번 사용해 봐도 될 거예요. 기존의 다른 분석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어서도 그러면 고혈압 데이터 안에서 고혈압 여부에 영향을 주는 범주형 변수만 찾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각각의 범주형 변수가 고혈압 여부와 관계가 있나 우리는 하나하나 카이제법 검정을 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그 변수들을 걸러내서 자동화시키려고 해요. 물론 그렇게 많은 변수는 아니긴 하지만 그걸 좀 연습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범주형 데이터에서 범주로 측정된 변수 목록, 그러니까 열 컬럼에 해당하는 것이 돼요. 컬럼 몇 번째 컬럼이냐를 걸러내고 그것의 개수를 카운트하고 개수 카운트하는 거는 랭스로 하면 되겠죠. 랭스라는 함수. 그리고 고혈압 여부에 따라 각 요인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카이스퀘어점 테스트로 하고 그 결과 나오는 P를 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아진 P 중에서 0.05보다 찾은 변수가 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고혈압 여부와 관계가 있는 범주형 변수는 무엇이냐. 그걸 찾는 질문이 되겠죠.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지정해 놨어요. 그 섭데이터, 마이데이터 안에서 고혈압 여부와 관계가 있는 변수는 7개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카피해서 아래서 실행하고 섭데이터를 한번 요약해 보면 되겠죠. 끝머리 섭데이터. 이렇게 나오죠. 고혈압 여부가 관심 변수예요. 그래서 고혈압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성별이 고혈압 여부와 관계가 있는지, 나이 범주가 관계가 있는지, 흡연 여부가 관계가 있는지, 음주가 고혈압과 관계가 있는지, 식사 습관이 고혈압과 관계가 있는지, 고혈압 가족력이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프로그램을 여기다 해놨으니까 이거 가져가서 다시 볼게요.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P값을 다 모으기 위해서 근데 이 변수 중에서 고혈압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는 아래 다시 가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변수가 개수가 몇 개예요? 한번 디멘전을 볼까요? 디멘전을 보면은 섭데이터에서 7번째 변수가 고혈압 여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 상에서 7번째 변수는 그냥 고정시켜 놓고 얘는 고혈압 여부니까 이 앞에는 계속 컬럼을 변화시키도록 i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데이터에서 i는 1부터 6까지 변하면 되겠죠. 그래서 포문이라는 거는 반복을 할 때 사용하는 건데 i는 1부터 6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나이, 성별부터 뭐 그 전 단계, 음주나 뭐 흡연까지를 하나씩 순서를 바꾸는 거고 마지막에
7번째 고혈압 여부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카이스퀘어 테스트라고 거기에서 P값만 걸러서 P라는 값으로 갖고 오고 그 P를 P 리스트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방에다 하나씩 하나씩 쌓으라는 명령에 해당돼요. 이걸 한번 가져가 볼까요? 실행했죠. 그래서 P 리스트를 한번 찍어 볼게요. P 리스트를 보게 되면 지금 보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가 아니지 0.18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죠? 0.18 얘는 읽을 필요도 없겠네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0.00000205 뭐 이런 정도 되고 얘는 0.56 얘는 0.64 얘는 0.21 얘는 0.00562 그러니까 요 두 개 정도 걸러질 것 같죠? 그죠? 요 두 개 정도. 걔나만 걸러서 이 변수가 뭔가 볼 거예요. P 리스트 중에 which라는 명령을 쓰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P 리스트가 0.05보다 작은 것이 몇 번째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2, 6 맞죠? 여기서 이 두 번째 해당하는 것, 6번째 해당하는 것이 0.05보다 작다. 그러면 그 변수 이름이 뭔지 네임즈 해서 불러봤어요. 나이 범주하고 고혈압 가족력. 아까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볼 때 고혈압 가족력과 고혈압 여부는 한번 봤었어요. 나이 범주가 또 걸러졌네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 나이 범주하고 고혈압 가족력에 대한 유의성, 그러니까 P값은 얼마인가. 물론 리스트를 뽑았을 때 여기서 나이에 대한 것이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수 굉장히 관계가 크죠. 나이는. 그 다음에 고혈압 가족력은 이렇게 나타났긴 했는데 그냥 하나하나 카이스퀘어 검정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이 범주하고 고혈압 여부 또는 고혈압 가족력과 고혈압 여부 이걸 각각 볼게요. 그냥 한꺼번에 가져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죠. 나이 범주하고 고혈압 여부에 대한 유의성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수 여기서 나오죠. 2.5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수 그 다음에 고혈압 가족력과 고혈압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0.055629, 0.005629가 되죠. 여기서는 익스포넌트를 사용해서 해줬고 여기는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것도 어떤 게 편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에서는 그냥 익스포넌트 표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0승 정도로 가게 되면 0.0000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때는 그냥 익스포넌트 지수 함수의 형태로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고서 쓸 때도 적당하게 보는 사람이 보기 편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 간의 독립성 검정은 지금처럼 카이제곱 검정으로 하고 그 반복되는 데이터 어떤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가 범주형이고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 변수가 많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는 반복적으로 포문을 이용해 가지고 핏값만 걸러서 그런 영향을 주는 요인을 걸러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동화시키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